현역가왕 2, 결승 1라운드 이후 가수별 출연료 순위 놀라운 변화의 결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 누가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 현역가왕 2 국민투표 순위. 그 판도를 알아봅시다. 최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MBN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 2 다들 즐겨보고 계신가요?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참가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은 현역가왕 2 국민투표 순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풀어보려 합니다. 과연 누가 왕좌를 차지할까요? 현역가왕 2 7주차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 최근 OBC 뉴스에 따르면 현역가왕 2 9회에서는 대국민 응원 투표 7주차 순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투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었는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당신이 응원하는 현역은 몇 위인가요? 매주 순위 변동, 예측 불허의 순위 경쟁, 현역가왕 2 위 국민투표는 매주 순위 변동이 심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월 8일에 발표된 3에서 4주차 합산 결과에서는 박서진, 김중현, 박구윤, 재하, 공훈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었죠. 하지만 1월 15일에 발표된 5주차에서는 박서진과 재하만이 이름을 올리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어 1월 22일 발표된 6주차 합산 결과에서는 박서진, 송민준, 재하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매주 바뀌는 순위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나? 최종 탈락자 공개, 치열한 경쟁 끝에 아쉽게도 가수 김중현, 한강, 송민준, 성리, 박구윤, 황민호가 최종 탈락했습니다. 특히 지난 28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2 9회는 최고 시청률 10.8%, 전국 시청률 10%, 닐슨 코리아 기준을 기록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본선 3차전 2라운드 점수를 합산해 11명이 준결승전 진출자가 확정되었습니다. 3인 1조 데스매치 룰을 적용한 패자부활전에서는 극적인 경쟁을 뚫고 3명이 추가 합격자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탈락자들의 아쉬운 눈물과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준결승전,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현역가왕 2는 이제 준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4일 방송되는 MBN 현역가왕 10회에서는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지옥의 레이스인 준결승전 2 공개될 예정인데요. 14명 중 10명만 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1대1 장르 대첩, 막장전, 대국민 응원 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준결승전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아 최종 왕좌를 차지하게 될까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오늘 알아본 현역가왕 2 국민투표 순위 어떠셨나요? 매주 순위가 바뀌는 만큼 앞으로의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과연 누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지 본방사수하며 함께 응원해봅시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 구독과 다른 게시글 방문도 부탁드립니다. 현역가왕 2 투표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포털 사이트에서 현역가왕 2를 검색한 후 응원 투표 버튼을 눌러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투표로 응원하는 현역 7명을 선택할 수 있고 아이디당 하루 한 번 투표가 가능합니다. 국민투표 점수는 경연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응원 투표는 경연 점수에 반영됩니다. 준결승전에서는 총 140점이 적용되어 결승전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준결승 진출자는 누구인가요? 나태주, 박서진, 신유, 김수찬, 신승태, 최수호, 환희, 김경민, 재하, 노지훈, 에녹이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 홍상수, 6번째 수상 실패, 만삭 김민희는 없고 매니저 김민희만 있었다. 홍상수 감독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또 한 번 수상에 실패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배우가 아닌 매니저 김민희만 있었다. 제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최고작품상, 황금곰상은 노르웨이 감독 다그 요한 하우거루드의 드림스에 돌아갔다.
홍 감독은 신작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로 경쟁 부문에 초청됐지만 끝내 호명되지 못했다. 홍상수 감독은 이번이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문 11번째 초청작이다. 앞서 그는 2등 상에 해당하는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 2023, 각본상 2021, 감독상 2020, 심사위원 대상 2022, 심사위원 대상 2022, 두 번째 수상 등 총 5차례나 베를린에서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올해는 경쟁작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심사위원 대상 은곰상은 브라질 감독 가브리엘 마스카로의 더 블루 트레일, 심사위원상 은곰상은 베네수엘라 감독 이반 푼드의 더 메시지에게 돌아갔다. 특히 황금곰상을 수상한 드림스는 17세 소녀 요하네의 사랑과 그녀의 글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영화로, 토드 헤인스 심사위원장은 욕망의 원동력과 그 결과물,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우리가 느끼는 질투를 탐구한다 며 극찬했다. 홍상수 감독이 베를린에서 올해도 수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눈길을 끌었다. 바로 김민희의 부재다. 그동안 홍 감독과 함께 영화제에 참석해왔던 김민희는 이번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홍 감독은 여전히 그녀를 언급하며 나와 동료들, 그리고 프로덕션 매니저 김민희라고 말했다. 그는 제작진을 언급하면서도 유독 김민희의 이름만은 빼놓지 않았고, 심지어 배우 김민희가 아닌 매니저 김민희라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 1월 김민희의 임신설이 전해지며 두 사람이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 있다. 이 때문에 만삭 상태인 김민희가 이번 영화제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는 그의 33번째 장편 영화다. 1996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데뷔한 이후 꾸준히 실험적인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는 홍 감독은 베를린, 칸, 베니스 등 세계 3대 영화제를 오가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영화 세계를 구축했다. 특히 베를린에서의 성과가 가장 빛난다. 하지만 올해는 베를린에서 6번째 트로피를 추가하는 데 실패했다. 베를린 영화제에는 총 8편의 한국 영화가 초청됐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 스페셜 갈라 부문, 민규동 감독의 파과, 스페셜 부문, 홍상수 감독의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경쟁 부문. 홍 감독의 불발이 아쉽지만 여전히 한국 영화들은 베를린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김민희와의 관계는 여전, 홍상수의 애정 표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2017년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했다. 하지만 홍 감독은 여전히 법적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공개석상에서 동행하며 관계를 이어왔고 김민희는 2022년부터 배우가 아닌 프로덕션 매니저로 홍 감독을 돕고 있다. 이날 홍 감독이 유독 김민희만을 언급하며 그의 존재를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홍상수 감독은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며 꾸준히 영화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김민희의 부재와 그의 수상 실패가 겹치면서 앞으로 홍 감독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음은 경쟁 부문 수상작 제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최고작품상 황금곰상은 노르웨이 감독 다그 요한 하우거루드의 드림스에 돌아갔다. 사진는 연합뉴스 제공. 3. 67세 노사연. 안타까운 근황. 침대에서 떨어져 뼈 부러졌다. 살림남. 순간 포착. 가수 노사연이 낙상사고를 당했다. 22일 방송된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2에서서는 56세 노총각 지상렬의 연애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노사연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노사연은 지상렬 형수의 연락을 받고 지상렬 집을 찾았다. 노사연은 20년 된 것 같다. 라디오 6년반에서 방송 남편이라고 지상렬과의 오랜 인연을 전했다. 자신을 깨운 사람이 형수인 줄 알았던 지상렬은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노사연의 모습에 가위 눌린 줄 알았다 며 깜짝 놀랐다. 이때 진짜 형수님이 등장했고 지상렬은
저승사자가 올 때 양쪽에서 끼고 간다더니 라고 충격을 표했다. 시기 지상렬의 형수와 노사연이 닮은 꼴로 알려져 있던 만큼 백지영은 너무 비슷해 뒷모습 봐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은지원은 목소리도 똑같다. 형수님 처음 뵀을 때 노사연 선배님 느낌 난다고 그러지 않았었냐? 친분마저 있으니까 신기하다고 말했다. 노사연 역시 진짜 닮았더라 라고 인정했다. 그는 들어오다 놀랐다 얘보고 언니 하는데 전신 거울이더라. 내 얼굴을 내가 보는 거다 라고 말했고 지상렬은 닮은 꼴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습에 나 웬만해서 사진 안 찍는데 라고 셀카를 요청했다. 셀카를 본 형수 역시 어머나 진짜 똑같네 라고 탄성을 내뱉었다. 하지만 노사연은 왼손에 깁스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누나가 부상을 입었으면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타박했다. 이어 자다가 화장실 가야 하는데 잠결에 떨어진 것 같다 굴러서 부러진 줄 모르고 다시 잤다. 근데 아침에 너무 아프더라. 병원 갔더니 어떻게 견뎠냐고 하더라 라며 의사가 그러더라. 이거는 누구를 때린 건데요? 라고 다치게 된 경위를 전했다. 지상렬은 침대에 걸터앉아 대화를 하는 노사연을 보며 이 침대를 누나랑 같이 쓰게 되네 라고 말했고 노사연은 내가 첫 여자네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지상렬은 이 침대 기구하다 미어 여기가 푹 꺼졌다. 싱크홀이야 뭐야 라고 놀려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노사연과 형수는 이제 침대를 개시했지 않나. 쓸 수 있는 여자가 와야 한다. 그게 목표다. 애정운이 들어왔다며 라며 빨리 언니랑 나랑 노력해서 인연 만들어줘야 한다. 고 의욕을 불태웠다. 이후 지상렬은 손을 다친 노사연을 보며 집도를 하면서 이게 과연 사람의 손가락인지 당산대교인지 했을 것이라고 장난쳤고 노사연은 뼈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내 뼈는 두껍다. 근데 그게 부서진 거다 라고 받아쳤다. 지상렬은 이 무송이 형이 머리 감겨주면 되겠네 라고 말했지만 노사연은 우리 아들이 해줬다. 남편은 붕대 가끔 갈아주고 라고 말했다. 이에 지상렬은 여기다 누나 빨리 쾌차하라고 낙서해줘야겠다 며 펜을 가져와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노사연은 거기 만지지 마라 라며 아이씨 라고 성질을 내 폭소케 했다.